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 김정은이 자기 밑에 있는 핵심 권력자 39명 중에서 23명을 한꺼번에 갈아치웠습니다. 무려 59%입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던 김영철, 잘렸습니다. 내각총리 출신 박봉주, 잘렸습니다. 경제정책 총고문 오수용, 잘렸습니다. 이 사람들, 북한에서 10년 넘게 김정은을 보조하던 원로 중의 원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온 인물들, 여러분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도대체 김정은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 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권력 재편의 전모를 39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김주의 이야기, 오늘 나온 충격적인 단독 보도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5년간 북한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그 전에 이 채널에서는 북한 관련 최신 이슈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핵심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노동당 대회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북한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의 향후 5년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경제정책, 국방노선, 대외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 모든 게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북한 역사를 보면 이 당대회가 열린 횟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일성 시대에 6차까지 열렸고 김정일은 재위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무려 36년 만에 김정은이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열면서 부활시켰고 2021년에 8차, 그리고 바로 엊그제 2월 19일에 9차 대회가 개막한 겁니다. 대표자 5,000명, 방청자 2,000명, 합쳐서 7천여 명이 참석한 북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행사입니다. 이번 9차 당대회의 핵심 의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쉽게 말해 지난 5년간의 성적표를 매기는 겁니다. 둘째, 당 규약 개정.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당 규약에 공식적으로 명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바로 이 부분에서 대규모 인사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5년 전 8차 당대회 때 경제 실패를 솔직하게 자인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신감에 차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마 이거일 겁니다. 김주애는 이번 당대회에 나타났느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터진 그 충격적인 보도, 김주애의 이름이 사실은 김주애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걸 먼저 다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차 당대회 개막 이후 지금까지 김주애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당대회 영상과 사진 어디에도 김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대회가 열리기 불과 일주일 전인 2월 16일 김정일 생일 기념행사에서 김주애가 장성들에게 경례를 받으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며칠 전에는 평양 화성지구 중공식에서 시민들을 껴안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당대회 직전에 이런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낸 건 분명 의도가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와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 정보당국이 김정은 딸의 실제 이름이 그동안 알려진 김주혜가 아니라 김주혜라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김주혜라는 이름은 2013년에 미국 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방북 후 영국 언론에 김정은의 딸 주혜를 안아봤다고 말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미림 비행장에서 1만 2천 명 규모의 예행 연습이 위성에 포착됐고 신형 전략무기의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과 함께 김주혜가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채널에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혜 이야기가 나왔으니 김여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김여정의 서열이 급락했다. 김주혜에게 밀리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이건 집행부 39인 분석을 다 한 뒤에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와 실제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집행부 39인 전수 분석입니다. 9차 당대회 첫날, 집행부 39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39명이 바로 주석단에 앉아서 북한을 움직이는 최고 실세들입니다. 5년 전 8차 당대회와 비교하면 39명 중 23명이 바뀌었습니다. 59%, 거의 6할이 교체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먼저 잘려나간 인물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철. 이 사람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통입니다. 통일전선부, 지금의 실국 고문이었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때 뒤에서 모든 걸 설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빠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북한이 2023년 말에 선언한 적대적 2개 국가관계, 이게 이제 말만 한 게 아니라 인사에서까지 관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남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던 사람 자체를 핵심 권력에서 빼버린 겁니다. 해임 소문이 있었는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서열 6위 박정천 당 비서 겸 군정지도부장. 이 사람도 좌천됐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서열 6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열 7위 리희용 당 비서 겸 간부부장. 새로 올라온 인물입니다. 서열 8위 조출용 당 비서 겸 군수공업부장. 역시 새 얼굴입니다. 서열 9위 김덕훈 당 비서 겸 경제부장. 전 내각 총리 출신으로 역시 해임설이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서열 10위 최동명 당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 새로 합류했습니다. 서열 11위 최선희 외무상. 이분이 들어온 게 가장 눈에 띕니다. 북로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한 인물입니다. 김영철이 빠지고 최선희가 들어왔다는 것. 이건 북한의 외교축이 완전히 남쪽에서 러시아로 돌아섰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체입니다. 서열 12위 노광철 국방상, 13위 리병철 당 군수정책고문, 14위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15위 리영길 군 총참모장. 군부 핵심 4인방이 이 자리에 포진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16위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17위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부터 내각과 당의 실무부서장들이 이어집니다. 25위 리창대 국가보위상, 26위 방두섭 사회안전상 등 공안기관 수장들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해임설이 나돌았던 고위인물 4명, 리일환, 박정천, 김덕훈, 리병철. 이 4사람이 각각 5위, 6위, 9위, 13위로 호명되면서 건재를 입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력 서열에서 벌어진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최룡해.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실상 명목적 국가원수입니다. 5년 전 8차 당대회에서는 서열 2위로 호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위입니다. 뭐 한 칸 밀린 건데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북한에서 서열 한 칸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주석단 착석 장면입니다. 김정은을 중심에 두고 오른쪽에 박태성 내각 총리, 왼쪽에 조용원 조직 지도부장이 앉았습니다. 최룡해는 그 옆입니다. 조용원.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열 4위이지만 실질적인 당 운영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조직 지도부장이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당대회 집행을 맡은 사람이 바로 조용원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최룡해가 회사의 명예회장이라면 조용원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돌리는 COO, 최고 운영 책임자인 겁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최룡해의 위상 하락은 형식적 원로의 시대가 끝나고 실무형 권력자의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김정은은 점점 더 자기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실무자들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약속드렸던 김여정 이야기 지금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런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죠. 김여정 서열 급락, 김주애에게 밀리는 김여정, 김여정 대 김주애 권력 투쟁 시작. 이런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5년 전 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은 순위 번째로 호명됐는데 이번엔 36번째입니다. 20위에서 36위, 16계단이나 추락한 거죠. 자, 이번 당대회에서 인사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당 규약 개정입니다. 9차 당대회 4.1차 회의에서 노동당 규약이 개정됐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한 가지의 촉각을 곤두쓰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명문화입니다. 형식적이나마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번에 완전히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명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닙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통일이라는 명분 자체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핵이나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불가역적 국가 지위라는 표현은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를 의미합니다. 5년 전 8차 당대회 때 경제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던 김정은이 이번에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자신감을 보인 배경에는 핵 능력의 고도화와 러시아라는 든든한 후원자의 확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집행부 39명 중 신입 3명, 59%가 교체됐습니다. 원로그룹이 대거 퇴진하고 현직 실무 핵심 간부들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둘, 대남통 김영철이 빠지고 외교통 최선희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외교 축이 남쪽에서 러시아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상징합니다. 셋, 최룡해의 위상 하락과 조용원의 실권 장악이 확인됐습니다. 명예직 원로의 시대는 끝나고 김정은이 직접 컨트롤하는 실무형 권력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넷, 김주애는 당대회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름이 김주애일 수 있다는 첩보와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열병식이나 경축연회에서의 등장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섯, 김여정의 서열 하락은 표면적 수치일 뿐
실질적 영향력은 건재하며 오히려 복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당규약에 명문화될 가능성이 높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노선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7. 김정은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선언했습니다. 5년 전에 자기 반성은 온데간데 없고 핵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9차 당대회 후속 분석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김정은이 이번에 왜 이렇게까지 대규모 물갈이를 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김주혜의 이름이 정말 김주혜로 바뀐 건지 여러분의 분석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대회 폐막 후 공개될 열병식과 신형 전략무기, 김주혜의 동향,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의 구체적 내용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